오늘은 모차르트와 폰 니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는 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 시가 있죠. 지금부터 약 250여 년 전인 1756년 1월 27일에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 시에서 태어납니다. 바이올리스트였던 아버지와 또 어머니에게서 3남 4녀 중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모차르트는 바흐와 베토벤과 더불어 역사적인 위대한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35세를 살다가 죽은 예술가였죠. 모차르트는 3살 때 클라비어 연주를 하였고 5살 때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5년을 살고 1791년 12월 2일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죽었던 모차르트는 626편의 곡을 작곡하였고 그가 작곡한 음악들이 지금도 영화나 TV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남매 중 누나 1명이 살고 5남매는 어릴 때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음악성이 뛰어난 것을 본 아버지는 모차르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770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연주된 그레고리 오 알레그리의 종교음악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곡을 2번 듣고 그대로 악보로 옮겨서 연주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곡은 당시에 바티칸에서 악보를 유출시킬 경우 파문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악보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14세는 겁없이 악보를 옮겨 적은 이 소년을 파문하지 아니하고 그의 재능을 크게 칭찬하고 황금 박차 기사단이라는 멋진 칭호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빈에서 활동하던 모차르트는 하숙하던 집의 소녀였던 콘스탄체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부모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를 설득하여 1782년 8월 4일 26세 때 결혼하였으나 모차르트의 아버지와 누나는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20세 때 결혼한 것입니다. 모차르트 부부는 6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4명은 죽고 아들 2만 남았다고 합니다. 1784년 12월에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션 자선지회에 가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션의 의식을 위한 음악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1791년 9월 6일 모차르트는 보헤미아의 왕이자 요절한 요제프 2세의 후임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 축제에 맞춰 연주하였는데 이때부터 병이 시작되었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1791년 12월 5일 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9년 만에 남편은 아무 재산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29세의 과부가 된 콘스탄체는 2 아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우아한 화장과 파티복을 멋지게 차렸고 파티 장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어느 멋진 남자가 다가와서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접근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남자도 콘스탄체에게 접근해 오거나 춤을 같이 추자고 하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초라하게 혼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창피했습니다.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한 남자가 멀리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춤도 추고 파트너가 되어졌는데 그 남자는 콘스탄체가 원하였던 돈 많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덴마크에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덴마크 대사관에 파견 나온 외교관이었고 폰 니센이라고 하는 외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4개 나라의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기도 하는 젠틀맨이었습니다. 2 사람은 같이 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콘스탄체의 새 남편이 된 니콜라스 폰 니센은 온 집안에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는 그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막 이렇게 버릇치다시피 막 널브러져 있는 그 음악 악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차곡차곡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목사 아들이었고 천재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잖아요. 고흐가 수백 점의 그 그림을 그렸지만 살아있을 때 단 한 점밖에 안 팔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고 이래서 동생 테오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림 그리고 하다가 고흐가 37세 때 못 견디고 막 우울증 시달려 기도 한쪽 잘라버려 하다가 권총으로 자기를 이제 쏘아서 자살했는데요. 그 고흐가 살아있을 때 한 점밖에 안 팔렸던 것처럼 모차르트도 수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몇 개밖에는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흔히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모차르트 갑자기 죽고 난 뒤에 베토벤에 너무나 유명하게 등장하니까 모차르트의 악보는 돈이 안 될 거라고 콘스탄티는 포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폰 니센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새 남편으로 들어온 폰 니센은 모차르트의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으며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자료를 막 편지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하나 문서로 남기기 시작해서 모차르트의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묻고 알아서 글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작품이 되게 만들어 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차르트의 일대기와 악보를 체계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폰 니센은 모차르트의 두 아들을 또 프라하의 기숙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잘 하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으며 외교관이면서 음악 애호가였던 폰 니센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고 있었고 모차르트의 팬이었으며 모차르트를 깊이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12년 니센은 덴마크의 본국으로 발령을 받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가서 공직에 근무를 하다가 1820년 은퇴를 하고 나서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로 다시 이주해서 살면서 모차르트의 전기를 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26년 그는 전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9년 콘스탄체가 완성하여 모차르트의 전기가 출간되었고 그 수익금으로 콘스탄체는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13년을 더 살다가 이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시는 모차르트를 알리기 위하여 그의 일생을 모차르트를 위해서 바친 니콜라우스 폰 니센의 도로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이란과의 어떤 수교를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테헤란로를 만들어 놨던 것처럼 잘츠부르크에는 폰 니센의 도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위대한 음악 천재의 미망인이라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니센의 묘비에는 모차르트 미망인의 남편이라는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죽은 모차르트를 위해 전생을 다 바친 게오르크 니콜라우스 폰 니센, 그는 모차르트를 존경하였고 그의 음악을 좋아하였던 나머지 모차르트가 남겨놓은 부인과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였고 뒤죽박지의 엉망진창으로 쓰레기같이 흩어져 있는 악보를 보물 다루듯이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의 예술의 음악성을 전 세계에 알렸고 모차르트의 성장 과정을 정리하여 모차르트의 책을 내도록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참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정말 복음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